대초원의 야영지에서. 대초원의 야영지에서 아빠는 여느 때처럼 야영지를 만들었다. 우선 팻과 패티를 마차에서 풀어내고 굴레를 벗겨준 다음 말뚝 밧줄로 묶어놓았다. 말뚝 밧줄은 땅에 박은 쇠못에 고정된 긴 밧줄이었다. 말이 말뚝 밧줄에 묶여있을 때는 그 긴 밧줄의 범위 안에 있는 풀은 모두 먹을 수 있었다. 하지만 팻과 패티가 말뚝 밧줄에 묶이자마자 맨 먼저 한 일은 땅바닥에 벌렁 드러누워 앞뒤로 구르는 것이었다. 팻과 패티는 굴레의 감촉이 등에서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계속 굴렀다. 팻과 패티가 땅바닥에서 구르는 동안 아빠는 땅바닥에 커다란 원을 그리고 그 안에 있는 풀을 모두 뽑았다. 파릇한 풀의 뿌리 부근에는 마른 풀이 있었다. 그 마른 풀에 불이 붙으면 불길은 그 넓은 초원을 순식간에 휩쓸어 검게 탄 황무지로 만들어버릴 것이다. 매사에 조심하는 게 상책이야. 좀 귀찮더라도 결국에는 그게 수고를 덜어준단다. 아빠는 풀을 다 뽑은 다음 그 빈터 한복판에 마른 풀을 한 줌 놓았다. 그러고는 시냇가에 가서 마른 나뭇가지를 한아름 가져왔다. 작은 가지와 조금 큰 가지와 나무 토막을 마른 풀 위에 차례로 쌓아 올리고 풀에 불을 지폈다. 불은 밖으로 빠져나갈 수 없는 맨 땅 안에서 즐거운 듯이 탁탁 소리를 내며 타올랐다. 아빠는 다시 시냇가로 가서 물을 길어왔고 그동안 메리와 로라는 엄마를 도와서 저녁 식사를 준비했다. 엄마가 원두커피를 분쇄기에 넣자 메리가 그것을 갈았다. 로라는 아빠가 길어온 물을 커피 주전자에 채웠고 엄마가 주전자를 등걸불 속에 넣고 쇠로 만든 오븐도 등걸불 속에 놓았다. 오븐이 달구어지는 동안 엄마는 옥수수 가루에 소금을 넣고 물로 반죽하여 납작하게 빚었다. 오븐이 뜨거워지자 돼지비계로 기름칠을 하고 옥수수 반죽을 넣고 쇠뚜껑을 덮었다. 그러자 아빠는 쇠뚜껑 위에 등걸불을 올려놓았고 그동안 엄마는 소금에 절인 돼지고기를 얇게 썰었다. 엄마는 기름기 많은 그 돼지고기를 쇠로 만든 산바리 위에 올려놓았다. 산바리는 짧은 다리를 등걸불 속에 딛고 서 있어서 꼭 거미처럼 보였다. 산바리에 다리가 없었다면 프라이팬에 불과했을 것이다. 커피가 끓고 옥수수빵이 구워지고 고기가 익었다. 냄새가 굉장히 좋아서 로라는 배가 더 고팠다. 아빠는 마차에서 떼어온 마부석을 모닥불 옆에 놓고 엄마와 나란히 앉았다. 메리와 로라는 마차의 끌채 위에 걸터 앉았다. 모두 양철 접시 1개, 짐승뼈로 만든 손잡이가 달린 강철 나이프와 포크를 하나씩 들고 있었다. 엄마와 아빠는 양철컵을 하나씩 들었고 젖먹이 캐리도 아기용 작은 컵을 갖고 있었지만 메리와 로라는 양철컵 하나를 같이 써야 했다. 메리와 로라는 물을 마셨다. 어른이 될 때까지는 커피를 마실 수 없었다. 저녁을 먹는 동안 짙은 땅거미가 모닥불 주위로 바싹 다가왔다. 대초원은 어둡고 조용했다. 바람만이 풀숲 사이로 남몰래 움직였고 낮게 뜬 큰 별들이 드넓은 하늘에 매달려 반짝반짝 빛나고 있었다. 드넓은 대초원의 쌀쌀한 어둠 속에서 모닥불은 더없이 아늑했다. 구운 돼지고기는 바삭바삭했고 옥수수빵은 고소했다. 마차 저편의 어둠 속에서 팻과 패티도 저녁을 먹고 있었다. 말들은 우적우적 소리를 내며 풀을 뜯어먹었다. 여기서 하루나 이틀쯤 야영할 거야. 아빠가 말했다. 어쩌면 이곳에 머물게 될지도 몰라. 땅도 기름지고 시냇가에는 목재도 있고 사냥감도 많고 필요한 건 다 있어. 더 이상은 바랄 수 없지. 여보, 당신 생각은 어때? 너무 욕심을 부리면 화를 입을지도 모르죠. 내일은 이 부근을 좀 들러봐야겠어. 총을 가져가서 신선하고 맛있는 고기도 가져올게. 아빠는 숯불로 파이프에 불을 댕기고 두 다리를 편안하게 쭉 뻗었다. 담배 연기의 따뜻한 냄새가 모닥불의 온기와 어우러졌다. 메리는 하품을 하고 마차 끌채에서 미끄러져 내려가 풀밭에 앉았다. 로라도 하품을 했다. 엄마는 접시와 컵과 나이프와 포크를 재빨리 씻었다. 오븐과 산바리도 씻어서 마른 행주로 닦아놓았다. 엄마가 문득 움직임을 멈추고 어두운 초원에서 들려오는 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길게 꼬리를 끄는 청승맞은 울음소리였다. 그게 무슨 소리인지 그들은 모두 알고 있었다. 하지만 그 소리를 들을 때마다 로라는 등골이 오싹하고 뒤통수가 근질거렸다. 엄마는 행주를 툭툭 턴 다음 물기를 말리려고 어둠 속으로 걸어가서 높이 자란 풀 위에 널어놓았다. 엄마가 돌아오자 아빠가 말했다. 늑대들이야. 1km쯤 떨어져 있는 것 같아. 사슴이 있는 곳에는 늑대가 있게 마련이지. 이럴 때 아빠는 뒷말을 잇지 않았지만 로라는 아빠가 무슨 말을 하려다 말았는지 알 수 있었다. 아빠는 잭이 없는 것을 아쉬워하고 있었다. 큰 숲에서는 늑대가 울부짖어도
로라는 잭을 믿고 안심할 수 있었다. 잭이라면 절대로 늑대들이 로라를 해치게 내버려두지 않았을 것이다. 잭을 생각하자 로라는 가슴에 맺힌 응어리가 부풀어 오르는 것처럼 목이 메고 코가 시큰해졌다. 로라는 눈물을 흘리지 않으려고 눈을 계속 깜빡거렸다. 늑대가 또다시 청승맞게 울었다. 어쩌면 다른 늑대인지도 모른다. 꼬마 아가씨들은 잠자리에 들 시간입니다. 엄마가 쾌활하게 말했다. 메리는 일어나서 엄마가 옷의 단추를 풀 수 있도록 엄마에게 등을 돌려댔다. 하지만 로라는 벌떡 일어나 꼼짝도 않고 서 있었다. 로라는 무언가를 뚫어지게 바라보고 있었다. 모닥불 너머의 짙은 어둠 속에서 초록빛 2개가 반짝이고 있었다. 짐승의 눈이었다. 로라는 등골이 오싹하고 머리털이 쭈뼛 곤두섰다. 초록빛이 움직였다. 빛 하나가 꺼지고 이어서 또 하나도 꺼졌다. 하지만 다음 순간 초록빛이 둘 다 켜졌다. 그 빛은 깜빡거리지도 않고 가까이 다가오고 있었다. 로라가 외쳤다. 아빠, 저기 보세요. 저기요. 늑대예요. 아빠는 빨리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지 않았지만 사실은 재빨리 움직였다. 어느새 마차에서 총을 꺼내들고 초록빛으로 빛나는 눈을 쏠 준비를 갖추었다. 눈이 멈추었다. 그 눈은 여전히 어둠 속에서 아빠를 바라보고 있었다. 늑대일 리가 없어. 미친 늑대가 아니라면. 아빠가 말했다. 엄마는 메리를 마차에 올려놓았다. 저건 늑대가 아니야. 늑대라면 말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거야. 팻과 패티는 여전히 풀을 뜯어먹고 있었다. 그럼 스라손이에요? 엄마가 물었다. 아니면 코요테일까? 아빠는 나뭇가지 하나를 집어들더니 고함을 지르며 내던졌다. 초록빛 눈이 땅바닥으로 내려갔다. 앞으로 뛰쳐나가려고 몸을 웅크리는 것 같았다. 아빠는 총을 들어 올렸다. 짐승은 움직이지 않았다. 여보, 가지 마요. 엄마가 말렸지만 아빠는 그 초록빛 눈을 향해 천천히 다가갔다. 그러자 초록빛 눈도 땅바닥을 따라 천천히 아빠 쪽으로 기어왔다. 로라는 어둠 가장자리에 있는 그 짐승을 볼 수 있었다. 털은 황갈색이고 목걸이를 두르고 있었다. 아빠의 고함과 로라의 외침이 동시에 터져 나왔다. 다음 순간 로라는 펄쩍펄쩍 뛰어오르고 숨을 헐떡거리며 몸부림치는 잭을 끌어안으려 애쓰고 있었다. 잭은 따뜻하고 축축한 혀로 로라의 얼굴과 손을 정신없이 핥아댔다. 로라는 잭을 붙잡을 수 없었다. 로라의 품에서 빠져나간 잭은 아빠와 엄마한테 달려갔다가 다시 로라에게 돌아왔다. 이거 정말 놀랍군. 아빠가 말했다. 정말 그래요. 하지만 꼭 그렇게 소리를 질러서 아기를 깨워야 돼요? 엄마는 캐리를 품에 안고 흔들면서 어르고 있었다. 잭은 멀쩡했다. 하지만 곧 로라 옆에 드러누워 긴 한숨을 내쉬었다. 눈은 지쳐서 붉게 충혈되어 있고 몸의 아랫부분에는 진흙이 덕지덕지 묻어 있었다. 엄마가 옥수수빵 1개를 주자 잭은 을에 꼬리를 흔들면서 빵을 핥았지만 먹지는 않았다. 너무 피곤해서 먹을 수가 없었던 것이다. 도대체 얼마나 오랫동안 계속 헤엄쳤을까? 하루로 얼마나 멀리까지 떠내려가다가 상륙했을까? 아빠가 말했다. 그렇게 천신만고 끝에 겨우 가족에게 돌아왔는데 로라는 잭이 늑대인 줄 알았고 아빠는 하마터면 총으로 쏠 뻔했다. 하지만 그게 로라와 아빠의 본심이 아니라는 것은 잭도 알고 있었다. 우리가 널 죽이려고 한 게 아니라는 건 너도 알지? 로라가 잭에게 물었다. 잭은 뭉툭한 꼬리를 흔들었다. 잭은 알고 있었다. 잠잘 시간이 지났다. 아빠는 팻과 패티를 마차 뒤쪽에 사료통에 묻고 옥수수를 먹였다. 캐리는 다시 잠들었고 엄마는 메리와 로라의 옷을 벗겨주었다. 그러고는 메리와 로라의 긴 잠옷을 머리 위에 뒤집어 씌웠다. 메리와 로라는 잠옷 소매에 팔을 꿰고 목깃에 달린 단추를 채우고 나이트캡의 끈을 턱 밑에서 묶었다. 마차 밑으로 기어 들어간 잭은 뒤를 3번 돌아보고는 엎드려서 잠이 들었다. 마차 안에서 로라와 메리는 기도를 드리고 작은 침대 속으로 들어갔다. 엄마가 잘 자라고 뽀뽀해 주었다. 포장 건너편에서는 팻과 패티가 옥수수를 먹고 있었다. 패티가 사료통 속에 콧김을 내뿜으면 그 쉿 하는 소리가 로라의 귀에 정통으로 들어왔다. 풀숲에서 무언가가 날쌔게 움직이는 소리가 났다. 시냇가 나무에서 부엉이가 울었다. 부엉부엉. 그러자 멀리 떨어진 곳에서 다른 부엉이가 대답했다. 부엉부엉. 멀리서 늑대들이 청승맞게 울자 마차 밑에서 잭이 낮은 소리로 으르렁거렸다. 마차 안은 안전하고 아늑했다. 열려있는 포장 앞에서는 반짝반짝 빛나는 별들이 밤하늘에 촘촘히 박혀 있었다. 아빠라면 저 별들을 손으로 잡을 수 있을 거야.
하늘에 주렁주렁 걸려있는 저 별들 중에서 가장 큰 별을 아빠가 따주면 얼마나 좋을까. 로라는 눈이 말똥말똥했다. 조금도 졸리지 않았다. 갑자기 로라는 깜짝 놀랐다. 커다란 별이 윙크했기 때문이다. 어느 결에 잠이 들었는지 문득 정신을 차리고 보니 이튿날 아침이었다.